집을 사고 싶은데 당장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ETF를 활용하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ETF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첫 집을 샀는데요. 일반적인 ETF 투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집을 사려면 매도를 해야 해서 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ETF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돈을 효율적으로 모으는 핵심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에 돈을 그냥 두지 말고 이 방법으로 바로 시작해보세요. ETF는 주식처럼 개별 자산이 아닌 수십 수백 개의 자산을 종합선물 세트처럼 묶어놓은 건데요. 저는 ETF가 정말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내 집이 없다면 ETF로 돈을 모아 집을 먼저 사는 게 우선입니다. 무조건 집을 먼저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주식이나 코인을 특출나게 잘한다. 그러면 그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으로 1억 이상 모았으면 집 사는 걸 고려하라고 말씀드립니다. 1억으로 집을 살 수 있나? 카드뉴스 영상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반적으로 집을 먼저 사는 게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ETF를 사면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경우와 다음 집 갈아타기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하는 경우, 둘 다 전략은 동일합니다. 우선 언제 집을 살지 목표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기간은 최대 4년을 넘기지 마세요. 저는 이제 취업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괜찮습니다. 4년 동안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계산해보면 확 와닿으실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한 푼도 없이 매년 2,400만 원씩 모으면 수익률 7% 기준 4년 뒤 1억 1,400만 원이 됩니다. 왜 7%인가요?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자산 배분 기대 수익률은 보통 7에서 10%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이고 소득 상승까지 감안하면 실제 목표 달성은 훨씬 빠를 겁니다. 영상 잠깐 멈추고 몇 년 뒤에 집을 살지 목표를 정해보세요. 계산 시트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이제 어떤 ETF를 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만들 건데요.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기 때문인데요. 집을 사려면 갖고 있던 ETF를 매도해야 하는데 그때 반토막 난 상태면 안 되잖아요. 물론 자산 배분이 안전한 건 알겠는데 뭔가 어렵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고 심플하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안전하고 수익률까지 검증된 방법입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를 조금 변형했는데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영원히 통할 전략이라서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부릅니다. 기본 연구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금, 현금을 25%씩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ETF 4개를 25%씩 사면 끝입니다. 이렇게만 사도 안전하고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얼마나 안전하냐면 50년 동안 마이너스 난 해는 5번 뿐입니다. 2년만 가져가도 거의 필승입니다. 아니, 안전한데 마이너스가 난 적이 있어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연구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박살이 났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80%도 날 수 있거든요. 연구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50년 동안 복리 8.24%로 60배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에 몰빵한 것과도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이게 포트폴리오의 힘이거든요. 해지 전략인데 쉽게 말해 위험은 줄이고 수익률은 높이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1270조도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런데 8% 수익률도 훌륭하지만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값은 1년에 4, 5% 오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20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419%, 1년에 약 8.5%씩 올랐습니다.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률 20% 이상 가능합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돈이 인플레에 잡아먹히고 있는데 대부분 잘못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 3%만 넘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격은 물가보다 더 빨리 오릅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풀린 돈이 10년마다 2배, 매년 약 7%씩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연 7% 이상 수익을 못 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처지는 겁니다. 자산 배분으로 안전벨트도 찼으니 이제 안전하게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8%보다 더 높은 수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이내에 집을 사실 분은 연구 포트폴리오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리스크를 조금 더 감소하고 목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거나 구성을 변경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주식 부분을 퀀트로 운영하거나 동적 자산 배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연구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금 바꾸는 겁니다. 주식 비중을 살짝 올리고 채권 비중은 조금 낮춥니다. AOR ETF 하나만 사면 주식이랑 채권은 해결됩니다. 그리고 기존 금 25%는 비트코인이랑 금을 반씩 나눠서 투자합니다. 비트코인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없지만 자산의 10%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식 30%, 채권 20%, 현금 25%, 금이랑 비트코인 12.5%씩. 아니 근데 현금도 전부 투자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현금도 하나의 자산이라 변동성을 낮춰주거든요. 비율을 맞추기에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이 올랐고 월급도 받아서 현금이 좀 생겼다. 그러면 금이랑 비트코인을 조금 더 사서 비율을 맞춥니다. 한 자산이 많이 떨어지면 다른 자산을 조금 팔아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고 사서 비율 맞추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요. 셰넌의 도깨비 효과라고도 불립니다. 비율만 맞추면 자동으로 싼 거는 매수하고 비싼 건 팔게 됩니다.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하며 자산이 자연스럽게 우상향합니다. 캡처해 두시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약 8%이고 제가 추천드린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10% 정도 예상됩니다. 예적금은 거의 확실하게 물가보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자산을 사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이 몇 프로 올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86년에 발표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산 배분 논문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수익의 대부분이 자산 배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산에서 주식은 몇 프로, 현금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정하는 자산 배분 방식이 수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산 배분은 내 집 마련처럼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큰 수익을 보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손해를 보면 그걸 회복하려면 더 높은 수익률이 필요하거든요. 자산 배분이야말로 잃지 않는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근데 수익률만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이 더 높은데 그것만 사면 안 되나요?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목표는 최대한 빨리 집을 사는 겁니다. 1, 2% 수익률 더 내려고 몰빵했다가 갑자기 반토막 나면 답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집을 사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최신 편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의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팩트플리스 책에서는 직선 본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최근 20년 가까이 미국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도 같은 성과를 보일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자산 배분으로 돈 모으고 집 사고 다시 돈 모아서 갈아타기만 해도 10년 안에 10억을 못 벌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은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타이밍 재면 안 됩니다. 물론 돈을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한 계단씩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1년 만에 10배, 100배 이런 대박을 쫓지 마세요. 시간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20, 30대라면 IRP랑 연금저축펀드는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집을 먼저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때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가 정말 크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나중에 제도가 개선되면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관리 시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단하게 수입, 지출, 자산 현황 정도만 기입하면 됩니다. 왜 이걸 적어야 되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돈이 어디서 새고 어디서 남는지를 알아야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숫자라서 측정이 가능해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내 통장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돈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과 생활 패턴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산관리 시트만 작성해도 돈은 훨씬 빨리 모이고 크게 불어납니다. 작지만 확실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정말 목숨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늘 부족하죠. 근데 돈이 없으면 슬픈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마이너스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없을 때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수록 삶의 선택 대부분이 돈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거든요. 대문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고 하잖아요. 돈이 없다면 내가 희생할지 자식이 희생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내가 어렵더라도 사랑 때문에 스스로 희생을 선택하죠. 그래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최대한 빨리 집을 사야 합니다. 저도 증권업에서 일하고 10년 동안 투자했지만 ETF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이라는 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산배분 ETF로 돈 모아 집 사고 또 자산배분으로 돈 모아서 다음 집으로 갈아타게 하면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에게 투자도 계속 해야겠죠. 보통 사람이 부를 쌓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니 꼭 적용해 보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투자 관련 돈 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빨리가 아니라 확실히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산 배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